아버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찬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다. 지은의 무릎이 차가운 마룻바닥에 닿아 있었다. 떨리는 다리를 주체할 수 없었다. 언니가 가져갔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지은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칼처럼 날카로웠다. 지은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믿음이 없었다. 실망과 분노만이 가득했다. 저는 안 했어요. 정말 안 했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다. 목구멍이 조여오는 것 같았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규칙적으로 울렸다. 그 소리가 지은의 귓가에 망치처럼 쿵쿵 울렸다. 500만 원이야, 500만 원. 그게 그냥 사라질 수 있어? 미선이 흐느끼며 소리쳤다. 어머니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지은을 노려봤다. 어머니, 정말 저는 그 순간이었다. 짝, 뺨에 따가운 충격이 왔다. 귀가 윙 울렸다.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지은의 얼굴을 후려친 것이었다. 거실이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만이 답답한 침묵을 깼다. 이 집에 시집 온 게 네 불행이었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식탁 위에는 식은 김치찌개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 공기 중에 떠도는 냄새마저 무거웠다. 현관 옆 지은의 파란 고무 슬리퍼가 뒤집혀 있었다. 급하게 불려 내려올 때 제대로 신지도 못했던 것이다. 준호야, 넌 가만히 있을 거야? 시어머니가 아들을 쳐다봤다.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깨물고 있었다. 지은은 남편을 봤다. 제발 믿어달라고,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고 애원하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들리지 않았다. 그저 텅 비어버린 것 같은 정적만이 지은을 집어삼켰다. 미선은 어머니 품에 얼굴을 묻은 채 흐느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아무도 보지 못한 차가운 미소가 번뜩이고 있었다. 여러분, 혹시 억울한 적 있으세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의 그 막막함.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답답함.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혹시 공감되시나요? 어디서 오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함께 이야기 나눠요. 그럼 지은이의 이야기 계속할게요. 석 달 전 봄이었다. 지은이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여놓던 날 공기는 따뜻했다. 부엌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고소하게 퍼져나왔다. 거실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 소리가 경쾌하게 흘러나왔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쇼핑백을 건넸다. 고급 화장품 세트였다. 준호가 어머니가 좋아하신다고 귀띔해줬던 브랜드였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다. 어머, 지은이가 이런 걸. 정말 고맙구나. 우리 며느리 참 잘 뽑았어. 어머니는 지은의 손을 꼭 잡으며 웃었다. 그 순간 부엌 구석에 서 있던 미선의 시선이 느껴졌다. 지은은 고개를 돌렸다. 미선은 싱크대에 기대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웃고는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다. 언니, 우리 친하게 지내요. 미선이 다가와 지은의 팔을 잡았다. 목소리는 밝았지만 손에 들어가는 힘이 너무 강했다. 지은은 미소로 답했다. 응, 미선아, 잘 부탁해.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김치가 가지런히 담긴 접시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반찬을 집어 시어머니 앞에 놓았다. 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으며 받았다. 역시 우리 지은이는 착해. 미선은 젓가락을 든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분홍색 털양말을 신은 발이 식탁 아래에서 까딱거렸다. 표정은 없었지만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며칠 후였다.
지은은 준호가 선물한 새 원피스를 입고 거실에 나왔다.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가 잘 어울렸다. 미선이 부엌에서 국을 들고 나오고 있었다. 와, 언니 예쁘다. 그 옷 새로 샀어? 응, 준호가 사줬어. 그때였다. 아, 미선의 손에서 국그릇이 기울었다. 뜨거운 국물이 지은의 치마에 쏟아졌다. 지은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뜨거웠지만 참을 만했다. 하지만 원피스는 얼룩이 졌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미선은 황급히 행주를 들고 와 지은의 옷을 닦았다.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하지만 지은은 느꼈다. 그 손길이 조금 거칠다는 것을, 그리고 미선의 입꼬리가 살짝, 정말 살짝 올라갔다는 것을. 괜찮아, 미선아. 실수할 수 있지. 지은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다. 그날 밤 지은은 잠이 오지 않아 물을 마시러 나왔다. 부엌 불이 꺼져 있었다. 하지만 미선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는 이제 언니만 좋아하시네요. 미선의 목소리였다. 조금 떨리고 있었다. 무슨 소리야, 미선아. 엄마가 널 안 좋아한다니. 아니에요. 요즘 엄마 눈에는 언니밖에 안 보이잖아요. 나는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런 게 아니야. 지은이는 새 식구니까 신경 쓰는 거고, 넌 내 딸이잖아. 지은은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다. 가슴이 답답했다. 미선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지은은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더 조심해야겠다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보이지 않는 벽은 이미 세워지고 있었다. 그날 아침은 평범했다. 지은은 옥상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아직 이른 봄이라 공기는 쌀쌀했다. 젖은 옷가지들이 바람에 펄럭였다. 준호의 와이셔츠, 시어머니의 블라우스, 그리고 자신의 잠옷까지 지은은 빨래 집게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고정했다. 밖에서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엔진 소리가 멀어지고 다시 고요해졌다. 지은은 마지막 양말을 널고 빈 빨래 바구니를 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내 돈이 없어. 미선의 비명이 집안을 뒤흔들었다. 지은은 깜짝 놀라 빨래 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급히 계단을 내려갔다. 무슨 일이야, 미선아? 지은이 거실로 뛰어들어갔다. 미선은 소파 앞에 서서 지갑을 양손으로 쥐고 있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눈은 이미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언니.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내 돈 500만 원 없어졌어. 미선의 손에 들린 지갑은 텅 비어 있었다. 카드만 몇 장 남아있을 뿐이었다. 미선은 지갑을 뒤적이며 몇 번이고 확인했다. 하지만 돈은 없었다. 뭐? 500만 원? 그게 무슨? 아까 여기 놓고 샤워하러 갔었어. 돌아왔더니 돈이 없어. 미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바닥에 똑똑 떨어진 눈물이 작은 얼룩을 만들었다. 진정해, 미선아. 어디 떨어뜨린 건 아니고? 아니야. 분명히 여기 있었어. 지갑 안에 봉투째로 넣어뒀다고. 지우는 당황스러웠다. 500만 원이라니. 그런 큰 돈이 사라질 리가 없었다. 주변을 둘러봤다. 소파 쿠션 사이, 테이블 아래, 카펫 구석까지 살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미선아, 혹시 다른 데 뒀나 봐. 방 안을 찾아봐. 아니야. 여기 놓고 갔어. 그리고 미선이 지은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집에 언니밖에 없었어요. 지은의 심장이 싣는 것 같았다. 뭐? 아빠는 출근하셨고, 엄마는 장 보러 가셨고, 오빠는 회사 갔어요. 집에는 언니밖에 없었다고요. 미선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럼 돈이 날아갔단 말이야? 미선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다.
지은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창문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다. 몸이 오싹했다. 저 정말 안 만졌어요, 미선아. 나 옥상에서 빨래만 널고 있었어. 정말이야. 옥상 갔다 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충분히 내려와서 가져갈 수 있잖아요. 아니야, 나는 정말.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다녀왔어요. 시어머니였다.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던 어머니는 거실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눈치챘다. 미선은 울고 있었고 지은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무슨 일이야? 엄마, 내 돈 500만 원이 없어졌어요. 미선이 어머니에게 달려가 안겼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딸을 안으며 지은을 봤다. 500만 원, 그게 무슨 소리야? 지갑에 넣어뒀는데 사라졌어요. 집에는 언니밖에 없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천천히 지은을 돌아봤다. 그 시선이 지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차갑고 무거웠다. 지은아, 어머니,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저는 옥상에서 빨래만. 옥상에 빨래가 그대로 있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다.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는 소리가 둔탁했다. 미선아, 정말 확실해? 지갑에 분명히 있었어? 네. 엄마, 오늘 오후에 친구 결혼식 축의금으로 낼 거였어요. 어제 은행에서 찾아왔어요. 미선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는 미선의 등을 쓰다듬으며 지은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이미 의심이 가득했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손이 떨렸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옥상에는 아직 젖은 빨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다.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탁자 위에 놓인 차는 이미 식어 있었다. 아무도 마시지 않았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째각째각 울렸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아버지는 소파 한쪽 끝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다. 표정이 없었다. 어머니는 미선을 옆에 앉히고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미선의 손에는 눈물로 젖은 휴지가 구겨져 있었다. 준호는 지은 옆에 서 있었다. 하지만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시선을 바닥에 떨구고 있었다. 지은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마룻바닥이 무릎뼈에 닿았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지만 손가락이 떨려서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지은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정말 네가 안 가져갔어? 네, 어머니, 정말 아니에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럼 500만 원이 그냥 사라진 거야? 집에 도둑이 들었어? 어머니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지은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다. 저는 정말 손도 안 댔어요. 옥상에서 빨래만 널고 있었어요. 미선이 방에도 안 갔어요. 거짓말. 미선이 소리쳤다. 얼굴을 들어 지은을 노려봤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다. 언니가 아니면 누가 가져갔어요? 집에 언니밖에 없었다고요. 미선아, 진짜 아니야. 나는. 그만해. 어머니가 탁자를 손바닥으로 쳤다. 차잔이 덜컹 소리를 냈다. 지은은 움찔했다. 너 시집 올 때 뭐라고 했어? 이 집을 내 집처럼 여기고 가족을 사랑하겠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뭐야? 시동생 돈을 훔쳐? 어머니, 정말 아니에요. 저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목구멍이 메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엄마, 지은이를 믿어주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았다. 어머니는 아들을 쏘아봤다. 준호야, 네가 지금 엄마보다 네 철을 더 믿는 거야?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라. 지은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 속은 알 수 없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다. 미선은 어머니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어깨가 들썩였다. 엄마, 나 너무 무서워요. 그 돈 친구 결혼식 축의금인데.
어떡해요. 괜찮아, 미선아. 엄마가 해결할게. 어머니는 딸을 다독이며 지은을 다시 봤다. 그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은아, 마지막으로 묻는다. 정말 네가 안 가져갔어? 어머니, 정말 아니에요. 정말.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멈출 수 없이 흘러내렸다. 뺨을 타고 턱으로 바닥으로 떨어졌다. 거짓말하지 마.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지은에게 다가왔다. 짝! 뺨에 타는 듯한 충격이 왔다. 귀가 멍했다. 세상이 한쪽으로 기울었다. 뺨이 화끈거렸다. 지은은 비틀거리며 바닥에 손을 짚었다. 이 집에 들어온 게 내 죄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내려앉았다. 어머니, 지은은 뺨을 감싸 쥐었다. 손바닥에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다. 붉게 달아오른 자국이 선명했다. 엄마! 준호가 황급히 지은 앞으로 갔다.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하지만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표정 없는 얼굴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미선을 향해 있었다. 미선이 휴지로 얼굴을 가리며 우는 모습을, 그리고 그 손가락 사이로 살짝 보이는 눈빛을. 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여보, 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일단 진정해. 흥분하면 안 돼. 진정하라고요. 당신은 며느리가 동생 돈 훔친 걸 보고도 그렇게 태연해요. 훔쳤다는 증거가 있어.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다. 아버지는 미선을 봤다. 미선아, 정말 확실해. 지갑에 있었어? 네, 아빠, 분명히 있었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내일 다시 얘기해.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미선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거실에는 지은과 준호, 그리고 아버지만 남았다. 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뺨은 아직도 화끈거렸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준호는 아내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지은은 움직이지 못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거실을 비추고 있었다. 지은은 눈을 감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밤은 길었다. 지은은 침대 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무릎을 끌어안고 턱을 괴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방안을 비췄다. 준호는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었다. 어머니가 그러라고 했다. 오늘은 따로 자거라.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다. 지은은 창문에 이마를 기댔다. 차가운 유리에 닿자 정신이 조금 들었다. 숨을 내쉬자 유리에 하얀 김이 서렸다. 손가락으로 김을 닦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니 엄마였다. 친정엄마. 지은은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딸, 괜찮아? 짧은 문자였다. 하지만 그 몇 글자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눈물이 다시 차올랐다. 손가락이 떨렸다. 답장을 하려고 했지만 글자가 써지지 않았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엄마, 나 억울해.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아. 그렇게 쓸 수 없었다. 엄마가 걱정할 게 뻔했다. 당장 달려올 것이다. 그러면 시댁 식구들과 또 마찰이 생길 것이다. 지은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무릎을 끌어안았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목소리가 떨렸다. 아무도 듣지 않는 방 안에서 혼잣말처럼 흘러나왔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무릎 위로 떨어졌다. 베게릿은 이미 눈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였다. 미선의 방에서였다. 어머니와 미선이 대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괜찮아, 미선아. 엄마가 내일 다시 돈 찾아줄게.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또 웃음소리. 낮은 목소리로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 지은은 귀를 막고 싶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다. 지은은 눈을 감았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조금만.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얼마나 더 버텨야 할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결혼할 때는 행복할 줄 알았다. 준호를 사랑했고 그의 가족도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미선도 처음에는 웃으며 반겨줬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달랐다. 지은은 창밖을 봤다. 비는 계속 내렸다. 빗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세상에서 자신만 홀로 남겨진 것 같았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엄마였다. 딸아, 자니? 잘 자. 지은은 손을 떨며 답장을 보냈다. 응, 엄마. 잘 자. 거짓말이었다.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보였다. 미선의 눈물이 보였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준호의 모습이 보였다. 지은은 다시 무릎을 끌어안았다. 밤은 아직 길었다. 비는 그치지 않았다. 창문에 맺힌 빗방울이 흘러내리며 가로등 불빛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지은은 그렇게 밤을 지새웠다. 눈물과 함께. 아버지는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옆에서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아버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오늘 저녁 일이 계속 떠올랐다. 미선의 울음, 지은의 떨리는 목소리, 아내가 며느리를 때리던 순간, 그리고 미선의 눈빛. 아버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슬리퍼를 신고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서 준호가 자고 있었다. 담요를 대충 걸친 채 웅크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아들의 어깨에 담요를 다시 덮어줬다. 거실을 지나 베란다로 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다. 불을 붙이고 깊게 들이마셨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희미했다. 구름이 걸쳐 있었다. 뭔가 이상해. 아버지는 오늘 일을 다시 떠올렸다. 미선이 돈을 잃어버렸다고 울부짖을 때 표정이 너무 과장되지 않았나. 그리고 지은을 바로 의심한 것도 너무 빨랐다. 보통 사람이라면 먼저 주변을 찾아볼 것이다. 혹시 떨어뜨렸나, 다른 곳에 뒀나. 하지만 미선은 처음부터 지은을 지목했다. 집에 언니밖에 없었어요. 그 말이 너무 준비된 것 같았다. 아버지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설마. 자기 딸을 의심하다니. 하지만 찜찜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다.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는 담배를 끄고 조용히 베란다 문을 닫았다. 복도로 나갔다. 미선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가죽 구두 밑창이 마룻바닥에 스치는 소리가 났다. 최대한 소리를 죽이며 걸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미선이 옷장 앞에 앉아 있었다. 서랍을 열고 뭔가를 꺼내고 있었다. 봉투였다. 두툼한 봉투. 미선은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안에 든 돈을 꺼냈다. 5만 원권 지폐가 여러 장 나왔다. 미선은 돈을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입술을 움직이며 조심스럽게 세고 있었다.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울고 있던 얼굴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숨이 팼는 것 같았다. 미선아, 네가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미선은 돈을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그리고 옷으로 덮었다. 주변을 살피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미선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복도를 빠져나왔다. 거실로 돌아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자기 딸이었다. 자기가 키운 딸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500만 원을 스스로 숨기고 지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다. 왜? 아버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한숨이 깊게 나왔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다. 준호와 지은의 결혼 사진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 지은의 눈빛은 맑고 순수했다. 거짓을 모르는 눈빛이었다. 지은이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아버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지은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아내 앞에서 말하지 못했다. 미선을 감싸는 아내 앞에서 며느리를 두둔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했다. 미선이 꾸민 일이었다. 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났다. 베란다로 다시 나갔다. 담배를 한 대 더 꺼냈다. 손이 떨려 불을 붙이는데 시간이 걸렸다. 달은 여전히 구름에 가려 있었다. 세상이 어두웠다. 내일 어떻게 해야 하나. 아버지는 연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딸을 사랑했다. 미선을 예뻐했다. 하지만 이건 아니었다.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지은이, 저 어린 며느리가 얼마나 억울했을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그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까. 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내일은 진실을 밝혀야 했다. 설령 그것이 자기 딸의 잘못을 드러내는 일이라 해도.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온 가족을 거실로 불렀다. 다들 모여 할 얘기가 있어.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겁고 단호했다.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남편을 봤다. 미선은 불안한 얼굴로 어머니 옆에 앉았다. 준호는 지은의 손을 꼭 잡고 소파 반대편에 앉았다. 지은은 얼굴이 창백했다. 밤새 잠을 못 잔 게 분명했다. 눈두덩이 부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아버지는 탁자 앞에 앉아 팔짝을 끼고 모두를 둘러봤다. 정수기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만 또르륵 울렸다. 어제 일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겠어.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순 없어요. 그래서 말인데.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지은을 똑바로 봤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거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지은은 눈이 커졌다. 준호는 아버지를 놀란 눈으로 쳐다봤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연하죠. 도둑질은 용서 못해요. 500만 원이 얼마인데. 하지만 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이 저절로 치마 자락을 움켜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세게 쥐었다. 아빠.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는 딸을 봤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왜, 미선아. 내 돈이 없어졌는데 신고하는 게 당연하잖아. 그게 그러니까. 미선은 말을 더듬었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손으로 슬쩍 닦았지만 계속 흘렀다. 그리고 말이야. 아버지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우리 집 앞 편의점에 CCTV가 있어. 거기서 우리 집 현관이 보이거든. 경찰이 그 영상 확인하면 누가 드나들었는지 다 나올 거야. 미선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지은이 핸드폰 위치 기록도 확인해 봐야겠어. 그날 정말 집에만 있었는지. 지은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절망적이었지만 떳떳했다. 아버지, 확인하세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여보, 어머니가 남편을 불렀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그냥 지은이한테 시인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아니야, 이건 확실히 해야 해. 경찰이 조사하면 진실이 밝혀질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리고 다시 미선을 봤다. 미선아, 너도 괜찮지? 경찰 조사 받는 거. 아빠, 그럴 필요 없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왜, 네 돈이 없어졌는데 찾아야지.
5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게 그러니까 언니를 그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건 몰아붙이는 게 아니야. 진실을 밝히는 거지. 아버지는 핸드폰을 꺼냈다. 경찰서 전화번호를 찾기 시작했다. 미선의 얼굴에서 땀이 줄줄 흘렀다. 손은 치마를 놓지 못하고 더 세게 쥐었다. CCTV 확인하면 다 나올 거야. 누가 언제 들어왔고 나갔는지. 아버지가 중얼거렸다. 실제로는 편의점 CCTV에서 집 현관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미선은 그걸 알 리 없었다. 아빠, 잠깐만요. 미선이 벌떡 일어났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왜 그래, 미선아? 어머니가 놀라서 딸을 쳐다봤다. 미선은 고개를 숙였다. 숨소리가 거칠었다. 그냥 경찰까지는 너무 심한 것 같아서요. 심해. 네 돈 500만 원이 없어졌는데.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만 떨리고 있었다. 준호는 아버지와 미선을 번갈아 봤다. 뭔가 이상했다. 왜 미선이 저렇게 당황하는 걸까? 지은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았다. 혹시 아버지가 자신을 믿어주시는 걸까? 그럼 오늘 오후에 경찰서 가자. 미선아, 너도 같이 가야 해. 피해자니까. 아빠,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하지만 그 눈물은 어제와 달랐다. 두려움이 가득했다. 아버지는 미선을 가만히 쳐다봤다. 왜 그래, 미선아? 뭐 숨기는 거 있어? 그 말에 미선의 어깨가 움찔했다. 침묵이 흘렀다. 무거운, 숨막히는 침묵이었다. 미선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온몸이 떨렸다.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 경찰 조사, CCTV,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거짓말은 점점 커졌고 이제는 감당할 수 없었다. 아빠, 제발.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괜찮아, 미선아. 경찰이 조사하면 언니가 한 거 밝혀질 거야. 하지만 미선은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숨이 막혔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했어요. 작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거실을 가득 채웠다. 모두가 미선을 쳐다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준호가 먼저 물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뭐라고 했어, 미선아? 어머니가 딸의 어깨를 흔들었다. 하지만 미선은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제가 다 꾸민 거예요. 미선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온몸이 떨렸다.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제가 돈을 숨겼어요. 그리고 언니한테 누명을 씌웠어요. 거실이 얼어붙었다. 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딸을 내려다봤다. 손이 떨렸다. 믿을 수 없었다. 자기 딸이 거짓말을 했다니. 뭐라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준호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지은을 봤다. 지은은 그대로 서 있었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다. 그저 멍하니 미선을 바라볼 뿐이었다.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눈물이 눈꺼풀 사이로 천천히 흘러내렸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미선은 얼굴을 들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엄마가 언니만 예뻐하시는 게 너무 싫었어요. 언니가 이 집에 오고 나서 엄마는 저를 안 봐주셨어요. 맨날 언니 얘기만 하시고 언니 칭찬만 하시고 저는 엄마 딸인데. 미선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온몸을 떨며 울었다. 그래서 언니를 이 집에서 쫓아내고 싶었어요. 엄마가 다시 저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서. 어머니는 뒷걸음질 쳤다. 소파에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내가 널 이렇게 만들었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후회와 자책이 가득했다. 미선은 지은 쪽으로 기어갔다. 무릎으로 바닥을 짚으며 다가왔다. 지은의 발치에 엎드렸다. 미안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나빴어요. 지은은 그대로 서 있었다. 미선을 내려다봤다. 화도 나지 않았다.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느낌만 들었다. 억울했던 그 시간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그 절망, 혼자 울었던 밤들,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지은은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다. 준호가 황급히 아내를 안았다. 지은아, 지은아. 준호의 목소리도 떨렸다. 아내를 꽉 껴안았다. 지은은 남편의 품에 안긴 채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선에게 다가갔다. 딸을 내려다봤다. 그 눈빛은 슬픔과 실망으로 가득했다. 미선아, 아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선은 아버지의 바지를 붙잡고 울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딸의 손을 떼어냈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섰다. 네가 한 일이 얼마나 나쁜 건지 알아? 알아요, 알아요. 아빠, 죄 없는 사람을 도둑으로 만들었어. 네 언니를, 아무 잘못도 없는 며느리를 이 집에서 쫓아내려고 했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 알아?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바닥에 엎드려 울기만 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들썩였다. 울고 있었다. 자신이 딸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죄책감, 며느리에게 저지른 일에 대한 후회, 모든 게 가슴을 짓눌렀다. 거실에는 미선의 흐느끼는 소리만 울려 퍼졌다. 준호는 지은을 아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동생이 이런 짓을 했다니 믿을 수 없었다. 분노와 실망이 뒤섞였다. 지은은 준호의 품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미선을 내려다봤다. 바닥에 엎드려 우는 미선을.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미선아. 미선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지은을 올려다봤다. 왜 그랬어?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분했다.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어?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저으며 울었다. 아무것도. 언니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제가 그냥 질투했어요. 미안해요. 지은은 눈을 감았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다. 나도 힘들었어. 목소리가 갈라졌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았어. 혼자 울고 혼자 견뎠어.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미선은 바닥에 이마를 떼쓰며 울었다. 아버지는 창밖을 봤다. 햇빛이 밝게 비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다. 가족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휘청거렸다. 지팡이라도 필요한 것처럼 비틀거렸다. 하지만 곧 중심을 잡고 지은에게로 걸어갔다. 지은은 그 모습을 지켜봤다. 어머니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지은이 놀라 일어서려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지은의 손을 붙잡았다. 며느리야, 용서해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가 너무 잘못했어. 널 믿어주지 않았어. 너를 때렸어. 어머니는 두 손으로 지은의 손을 꼭 잡았다. 손이 떨렸다. 내가 너무 미선이만 봐줬구나. 딸만 생각하고. 네 마음은 생각하지 않았어. 지은이한테 너무 미안해. 지은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다.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을 리가 없어.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는데.
어머니는 지은을 끌어안았다. 지은도 어머니를 안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눈을 감았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미선은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아무도 자신을 봐주지 않았다. 혼자였다. 처음으로 진짜 혼자라는 걸 느꼈다. 한참 후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미선아, 무거운 목소리였다. 미선은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는 딸을 내려다봤다. 짐 싸. 네? 당분간 여기 있을 수 없어. 미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아빠, 그게 무슨. 내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아야 해. 죄 없는 사람을 도둑으로 몰았어. 가족을 배신했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가서 혼자 살아봐. 스스로 벌어먹고 스스로 생각해봐.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아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미선이 아버지에게 기어갔다. 바지를 붙잡고 매달렸다. 하지만 아버지는 딸의 손을 떼어냈다. 용서는 지은이한테 받아야 해. 나한테 빌게 아니야. 미선은 지은을 돌아봤다. 지은은 어머니와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미선을 바라봤다. 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지은은 한참을 미선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미선아, 나는 너를 용서할게. 하지만 지은은 잠시 말을 멈췄다. 너도 너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해.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할 거야. 미선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어머니가 일어나 딸에게 다가갔다. 미선을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을 보고 멈췄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여보, 이번엔 안 돼. 미선이가 배워야 해.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또 흘렀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그날 저녁 미선은 짐을 쌌다. 낡은 캐리어에 옷가지를 넣었다. 손이 떨려 제대로 개지도 못했다. 눈물이 계속 흘러 옷을 적셨다. 거실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탁자 위에는 차가 식어 있었다. 조상 재단에서 향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미선은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나왔다. 모두가 미선을 봤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엄마, 아빠, 오빠, 언니.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은만이 미선을 똑바로 봤다. 잘 지내, 미선아. 짧은 말이었지만 따뜻했다. 미선은 그 말에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미선은 고개를 숙이고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장에서 운동화를 꺼내 신었다. 캐리어 바퀴가 마룻바닥을 굴러가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문을 열었다. 밖은 어두웠다. 계단 아래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었다. 미선은 뒤를 돌아봤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봤다. 하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다. 문이 닫혔다. 거실에는 침묵만 남았다. 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다. 아버지는 창밖을 봤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지은은 준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꼭 안았다. 탁자 위에는 눈물로 젖은 휴지가 구겨져 있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다. 미선은 계단을 내려갔다. 캐리어 바퀴가 돌계단을 덜컹거리며 굴러갔다. 소리가 텅 빈 계단참에 울렸다. 미선은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내려갔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1층에 도착했다. 아파트 현관문을 밀고 나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붉게 타올랐다. 하지만 아름답지 않았다. 그저 슬퍼 보였다. 택시가 길가에 서 있었다. 아버지가 불러준 것이었다. 마지막 배려였다. 미선은 캐리어를 트렁크에 실었다. 무거웠다.
짐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무거웠다. 뒷좌석에 앉았다. 기사가 물었다. 어디로 가시나요?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친구 집, 고시원. 아무 곳도 떠오르지 않았다. 고시원, 아무데나 가까운 곳으로 가주세요. 목소리가 떨렸다.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다. 미선은 뒤를 돌아봤다.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다. 5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우리 집이었다. 아니, 이제는 우리 집이 아니었다. 눈물이 또 흘렀다. 손으로 닦았지만 계속 나왔다. 다 내 잘못이야.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택시 기사는 듣지 못했다.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다. 슬픈 발라드였다. 미선은 핸드폰을 꺼냈다. 엄마한테 문자를 보내고 싶었다. 미안해요, 사랑해요.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었다. 주머니를 뒤졌다. 집 열쇠가 있어야 하는데 하지만 없었다. 아, 맞다. 거실 탁자 위에 두고 왔다. 일부러 두고 온 것이었다. 이제 돌아갈 곳이 없다는 걸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택시는 계속 달렸다. 익숙한 동네를 지나갔다. 자주 가던 카페, 미용실, 편의점.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다. 더 이상 이곳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15분쯤 지나 택시가 멈췄다. 여기 고시원 많아요. 알아서 찾아보세요. 미선은 요금을 냈다. 캐리어를 끌고 내렸다. 주변을 둘러봤다. 낡은 건물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다. 고시원, 원룸, 찜질방 간판이 보였다. 미선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다. 캐리어 바퀴가 험한 보도블록 위를 덜컹거리며 굴러갔다. 한 건물 앞에 고시원 입주 가능 표지판이 보였다. 미선은 안으로 들어갔다. 좁은 계단을 올라갔다. 2층 문을 열자 담배 냄새와 퀴퀴한 냄새가 났다. 입주하려고요. 관리인이 물었다. 나이 든 여자였다.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네, 방 있어요? 있어요. 보증금 30만 원에 월세 35만 원. 오늘 들어가면 일할 계산이에요. 미선은 지갑을 꺼냈다. 돈을 세었다. 500만 원 중 일부가 아직 남아 있었다. 아이러니했다. 그 돈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 돈으로 살아가야 했다. 여기요. 돈을 건넸다. 관리인은 영수증도 없이 돈을 받고 열쇠를 던져줬다. 305호. 3층 끝방이에요. 미선은 캐리어를 끌고 3층으로 올라갔다. 305호 문을 열었다. 좁았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선반 하나. 창문은 작았고 환기도 안 됐다. 미선은 캐리어를 바닥에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다. 삐걱 소리가 났다. 벽은 얇았다. 옆방에서 누군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래층에서는 TV 소리가 들렸다. 미선은 무릎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울었다. 엄마 품도, 아빠 목소리도, 오빠 웃음도, 언니의 따뜻함도 없었다. 모든 걸 잃었다. 스스로 버렸다. 방 안은 어두웠다. 불을 켜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어두웠다. 미선은 그렇게 첫날 밤을 보냈다. 혼자. 석 달이 흘렀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햇살이 따뜻했다. 거실 창문으로 들어온 오후 햇살이 마룻바닥을 환하게 비췄다. 부엌에서는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고소하게 퍼졌다. 지은은 국자로 찌개를 저으며 간을 봤다. 옆에서 어머니가 팔을 썰고 있었다. 지은아, 간 어때? 딱 좋아요, 어머니. 그래, 네가 좋아하는 맛으로 했어. 어머니는 지은을 보며 미소 지었다. 진심 어린 미소였다. 지은도 웃으며 대답했다. 감사해요, 어머니.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저녁 준비를 했다. 자연스러웠다. 어색함이 없었다. 이따금 농담도 주고받았다. 지은아, 이 파 좀 봐. 내가 썰었는데 어때? 와, 어머니 솜씨 좋으시네요. 제가 배워야겠어요. 에이, 뭘, 네가 훨씬 잘하잖아.
웃음소리가 부엌을 채웠다. 거실에서는 아버지가 신문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집중하지 못했다. 자꾸 부엌 쪽을 봤다. 며느리와 아내가 함께 웃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준호가 퇴근해서 들어왔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아들. 씻고 와. 곧 밥 먹어. 어머니가 밝게 대답했다. 준호는 지은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다. 힘들지 않아? 괜찮아. 어머니랑 같이 하니까 재밌어. 지은은 남편을 보며 웃었다.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다. 저녁 식탁이 차려졌다. 김치찌개, 된장국, 갈치구이, 시금치나물, 깍두기, 푸짐했다. 탁자 한가운데에는 꽃병이 놓여 있었다. 지은이 아침에 꺾어온 들꽃이었다. 노란색과 하얀색 꽃이 싱그러웠다. 자, 다들 앉아, 먹자. 아버지가 먼저 자리에 앉았다. 어머니와 지은, 준호가 차례로 앉았다. 4명이서 먹는 식사. 조용했지만 편안했다. 지은아, 많이 먹어. 어머니가 지은의 그릇에 갈치를 올려줬다. 지은은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우리 며느리 고생 많았어. 아버지가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은은 깜짝 놀라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는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아버지,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합니다. 준호는 부모님과 아내를 번갈아 봤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다시 웃을 수 있을 줄 몰랐다. 바로 그때 지은의 핸드폰이 울렸다. 지은은 화면을 봤다. 미선이었다.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언니, 나야 미선이.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예전의 미선이 아니었다. 더 낮고 더 차분했다. 미선아. 식탁에 모두가 지은을 봤다. 어머니는 숨을 죽였다. 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언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너는? 저도 괜찮아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힘들긴 한데 배우는 게 많아요. 미선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다. 하지만 예전에 그 교만함은 없었다. 그래, 몸은 괜찮아? 네, 언니. 언니, 정말 미안해요. 매일 생각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알아. 그만 생각해. 이제 앞만 봐. 지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미선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언니 덕분에 제가 좀 자랐어요. 혼자 사니까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요.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미선아, 울지 마. 너 잘하고 있어. 언니, 고마워요, 정말. 응, 힘내. 미선아, 네. 언니도 건강하세요. 전화가 끊어졌다. 지은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모두가 지은을 봤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우리 며느리, 정말 착하다. 어머니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어머니, 미선이도 이제 괜찮을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아내의 어깨를 꼭 안았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다. 따뜻한 빛이 거실을 채웠다. 식탁 위의 김치찌개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꽃병의 들꽃이 바람에 살랑거렸다.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이 집에는 다시 봄이 왔다. 진짜 봄이.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셨나요? 가족 안에서의 오해, 억울함, 그리고 용서, 댓글로 이야기 나눠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